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사연을 소개하게 된 사람이에요. 현재 저는 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물려받는다고 밑에서부터 배우고 있어요. 제가 남들보다 좀 잘 살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밑에서부터 배우고 살아남으면 물려준다고 해서 나름의 스파르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지만 그래도 남들이 몇 년을 고생하고 스펙 쌓아도 안 되는 취업을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취직을 한 거라서 솔직히 말해서 누구한테도 당당히 말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미래가 보장된 저에게도 가슴이 아픈 과거가 있답니다. 뭐 과거라 해봤자 얼마 전까지의 일이지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홀로 술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이야기라서 제가 사연을 이야기할까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 대체 뭐길래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들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래봤자 중소기업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나름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자주 받을 정도로 건실하다는 점만 알려주면 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제가 여자라고 아버지가 그냥 원하는 거 하면서 취직이나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버지랑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회사에 자주 놀러가고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기업을 물려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유난히 남자를 많이 따지는 거 있잖아요. 사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기업을 이어받는다고 하니까 대견스러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가업은 남자가 물려받는 게 최고라고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그걸 인정해서 남자를 우선으로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외동딸인데 저 아니면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아버지의 지인 중에 회사에 이사로 있으신 분이 계세요. 듣기론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왔다고 들었고 그 덕분에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지인분의 아들하고 저하고 결혼하는 게 어떤가 하고 고민을 했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한테 가업을 물려주는 대신 남편하고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라고 하면서 결혼을 권유를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어느덧 30에 가까운 나이였고 슬슬 결혼하고 싶어하는 때였어요. 어릴 때는 솔로가 최고다 하며 연애를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후배며 친구며 선배며 몇몇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진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저랑 만날 때는 힘들다더니 하면서 사진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많이 부러워하던 참이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여자라서 그렇게 못 믿어왔나 싶었어요. 어쨌든 그 지인분의 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 상식이 있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나름 경제에 박식한지 이것저것 경제 관련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경제 전공이고 그 방면으로 금융업에 잠시 종사를 한 적이 있지만 저보다 아는 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공대 출신이었어요. 남편이 공대에 나왔는데 왜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궁금했는데 그게 다 아버지의 지인, 저한테는 시아버지이죠. 시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시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그래도 돈의 흐름, 경제 흐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항상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아버지 따라 배우기도 했고 스스로 찾아서 알아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부서가 달라서 서로 다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마침 저하고 회사를 같이 다니겠다 해서 친하게 지냈고 그렇게 오순도순 지내게 되면서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 때 남편이 진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비싸기로 유명한 명품백을 거리낌 없이 사주는 거예요. 비록 전 명품백이면 좋아하는 건 어느 여자들처럼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남편한테는 상당히 사기에 버거운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음부터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괜찮아, 이거 내가 당신 좋아해서 주는 거니까 받아. 난 당신의 행복이면 돼. 이런 말을 하는데 고맙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하고 남편이 사귀게 된 이후로 시아버지와 아버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셨고 시아버지는 가끔 절 부르시고는 용돈을 드리고 그랬어요. 남편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라고 말을 하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아버지한테 불려서 용돈을 받고 그랬다는데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저희 둘이 잘 이어지길 바랬던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저희 둘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아직 결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자기가 아는 지인을 통해 드레스며 예식장이며 가구며 다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심지어 집도 알아봐 주었고요.
저희 보고는 그저 결혼식 올리고 몸 건강히 해서 결혼생활 보내라고 하시니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빼고요. 어쨌든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할 거라고 기대하며 결혼식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런 저에게 환상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한테 동생이 있는데 평소에 제가 동생보다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동생한테 질투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결혼생활을 보내며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동생이 점심 때 보자고 하더라고요. 전 점심에 남편이랑 같이 먹기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동생이 당장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단둘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하도 사정을 해서 남편한테 갑자기 동생한테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미안하다며 말하며 점심때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남편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연이 결혼까지 질투를 하나 싶었는데 동생이 그게 아니라며 자기가 부모님 집에 잠시 집안일을 도우러 갔었는데 그때 남편이 선물 전해주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선물을 전해주고 집으로 간다고 나갔고 동생은 그날 집안일을 다 하고 밖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남편의 말을 들었다고 해요. 아버지, 좀만 고생하시면 그 장인어른 회사 저희가 가지게 될 겁니다. 아버지도 보상을 받으셔야죠. 명색이 대기업 과장까지 지내신 분이 졸부 같은 사장 밑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듣기론 장인어른이 아버지 밑에 부하 직원이셨다고 하던데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사실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서로 친구이긴 했는데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녔던 시절에 시아버지는 아버지보다 일찍 들어가서 아버지가 시아버지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뭐 그래도 친구 사이라서 나름 봐주기는 했다고 하는데 그 뒤 아버지는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에서 나오면서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시아버지가 은퇴를 하면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런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게 전혀 믿기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동생이 저한테 한 말이나 표정이 어디 질투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걸리고 그랬어요. 정말인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방문해서 잘 지냈냐며 반찬을 싸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설마 이런 분이 회사를 독차지하겠다는 음모를 꾸몄나 싶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담배를 피러 간다고 바깥으로 나갔고 시아버지의 휴대폰을 두고 가셔서 가지러 가다가 궁금해서 문자를 살폈는데 거기에 동생이 말한 대로 저와 아버지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두 부자의 이야기가 카톡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전 이거 보고 손이 부들부들 거렸지만 일단 진정하고 그 모든 걸 다 캡처하고 조용히 그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제가 오는 걸 모르고 회사를 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아주 둘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명랑하게 웃으면서 저희 회사 차지해서 뭘 하려고요? 라고 말하니까 두 명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아버지한테 핸드폰을 던지며 이거 아버지한테 사진이나 그런 거 다 보냈으니까 알아서들 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걸 들은 아버지는 노발대발을 했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불러서 어찌 이럴 수 있냐며 소리를 쳤어요. 하도 자네가 어디 도박이니 경마니 하며 불쌍해서 내가 이사로 시켜준 건데 이렇게 배신을 때린다고? 지금도 빚이 있고 나한테 수시로 돈을 빌리고 그랬는데 내가 정이 있어서 봐주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거 소송에 들어갈 거고 알아서들 해. 그리고 이거 내 주변에 알려서라도 니들의 만행을 전부 알리고 말겠어. 그야말로 아버지의 말대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아버지 동년배 사람들도 남편과 시아버지의 만행을 알게 되면서 비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 두 사람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 다른 데로 갔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잘해주다가 뒤통수를 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저한테 알 바가 아닌 게 결국은 좋게 해결이 되고 회사는 지켜졌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면 그야말로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도 다시 재미난 사연들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